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나 후원을 하고 보십시오. 어제 서울경제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폭락입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대폭락을 했고 국힘 지지율도 대폭락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정당 지지율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따 그 이준석 그놈아 진짜 오늘 채널A에 나와서 또 거짓말하고 말이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어. 채널A 그 진행자가. 그 다음 영상에 국힘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놈은 나보다 못해요. 준석이 걔는. 그냥 소 뒷장 넘고 소 뒷걸음치다가 똥갈 넘고 그냥 막 내치거리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건데 저는 다 예상을 했었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강서 보선 이후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김기현이가 사퇴 안 함으로써 김기현이가 사퇴를 안 함으로써 국민들은 국힘의 지지율을 폭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책임을 안 짐으로써 요번에 강서 보선과 또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국힘에 전가시킴으로써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국힘에 30-30 비등한 지지율을 주다가 왜 뺐느냐.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35% 이상 또 갤럽 같은 경우도 30%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왜 뺐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서 보선이 지자 강서 보선은 초미에 그 전국적인 선거로 만든 게 윤석열이었고 설마 윤석열이가 그렇게 못할까? 설마 윤석열이가 저런 식으로 국정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여론조사 같이 윤석열의 부정이 저렇게 높을까? 그렇게 정치 저관심층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네. 윤석열이 책임이네. 국힘 책임이네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고 보고 있어요. 고고TV는. 떨어지는 새는 날개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새 됐어요. 새 됐어. 그리고 특징적인 게 보면은 제가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60대가 이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60대가 이탈을 한다. 60대가 60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고 60대가 이탈하면 이 정권은 끝난다. 60대가 이탈하면 50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지지율과 국힘 지지율 빼는 것은 리얼미터를 보면은 60대들이 윤석열에 대한 부정이 55-6%고 긍정이 40 몇 프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TK와 PK에서 지지율을 많이 빼는데 PK는 제가 말씀대로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내년 총선에 반은 뺏겨요. 국힘을 갖고 있는 어서. 근데 TK에서 지지율을 빼는 것은 바꿔라. 윤석열도 바꾸고 국힘도 바꿔라. 그런 불만을 표출한 건데 절대 안 바뀝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있는 한 절대 안 바뀌어요. 자, 들어갑니다. 먼저 리얼미터 말고 이 서울경제하고 갤럽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이 서울 경제하고 한국갤럽이 약 한 달 만에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아주 폭락을 해버려요. 폭락을. 한번 보시죠. 특징적인 게 밑에 도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고 보셔야 되고 지금 집토끼도 서울경제에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죠. 집토끼라는 것이 그 60대 이상. 근데 60대는 기존의 60대, 5년 전, 10년 전 60대가 아닙니다. 60대 초 애들이 586이고 60대 중반 애들이 70대 후반 학번으로서 민주화를 갖다가 산업화를 갖다 병행한 사람들이에요. 60대가 돌아서 60대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좌든 우든. 그래서 60대 이상과 TK에서 많이 빠졌고, 그리고 서울 경기가 심각하죠. 봅시다.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국힘의 지지층들은 36%만 인정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84%를 인정을 하는데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힘 지지층을 섞으면은 그죠? 약 60% 되죠. 60% 중에 80%가 민주당 지지층이 60% 중 8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국힘 지지층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게 35%뿐이 안 돼요. 이래서 지는 거고. 그리고 중도무당층이 요번에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이번에 강서보선에 중도무당층의 의외로 선거를 안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17.15% 졌는데 중도무당층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35% 이상 질 뻔했어요. 고고TV가 20% 전으로 앞에 한다는 거, 그게 맞힌 거예요. 진보 정의당까지 합하면 21%인가 졌어요. 그리고 민주당 심판론에 대한 동의가 국힘 지지층은 또 83%, 민주당 지지층은 41%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재명은 크게 변수가 되지 않고 이제 상수예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 공직선거법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똥꿈 자꾸 꼬리를 감추고 오려고 재판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 총선 전에 결론은 안 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서울 서울경제환경에서 보면은 주요 정당 지지율이 약 한 달 반 전보다 국힘이 폭락을 해버려요. 6월 달에 비해서는 5%가 떨어져서 현재 33.9%고, 8월 말에 비해서는, 2%가 3% 정도가 떨어져서 33.9%가 되고,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4%가 올라야 한 달 전보다. 이게 이재명이 그 구속 실패하는 바람에 상수로 변한 거고, 또 윤석열은 계속 변수로 남아있죠. 이거를 보면은, 이거 말고, 지금 그 전국,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여기서 서울경제하고 보면은 33%인가 32% 나오고 부정이 61%인가 나와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앞으로 그런 추세는 계속 간다니까요. 그런데, 수도권이 문제죠, 수도권. 경기는 전멸합니다. 분당갑 하나 정도만 어떻게 하고, 전통적으로, 농촌 도시나 저기 북부 몇 개, 11석도 못 얻을 것 같아요. 윤상현도 날아갈 것 같은데, 요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서울 지지율을 보면은, 서울을 지금 국힘 애들은 박빙이라 그러죠. 이길 수 있다 그러죠. 그거 뻥입니다. 이겨도 몇 석이나 더 얻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나경원 정도는 어떻게 될까? 서초 강남에서 한두 석이 날아갈 것 같고, 송파는 2석 이상이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냥 고고TV에 기준이 된다고 알고 계세요. 자, 이 서울 지지율을 보면 이게 심각한 게 서울 지지율이 9월 3주하고 10월 둘째 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은 39%에서 33%로 폭락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국힘의 지지율도 41%에서 32% 폭락을 하죠. 갤럽은 면접조사고 이것도 10% 이상 응답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26%에서 36% 급등을 하죠. 그렇죠. 이게 요번에 강서 보선의 결과고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을 심판을 했는데 저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지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간섭하려고 그러고 공천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김기현을 살려두고 김기현은 안 나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총선을 통한 여야 심판론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61%가 동의를 하고 동의를 안 하는 게 28.7%예요.
정부 여당을 심판할 거냐 민주당을 심판할 거냐 물었더니 정부 여당 심판률은 61%고 민주당 심판률은 56%예요. 이것만 봐도 산술적으로 5% 차이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간값을 따지면은 여기도 역시 정부 여당 심판률이 10% 이상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이죠. 경기는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번에 수도권은 중에서 경기도가 그냥 다 나가다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경기도는. 그 윤석열에 대한 심판론이기 때문에 그 정당 지지율을 볼 필요가 없는데 서울 정당 지지율을 한번 봤죠. 봤더니 민주당은 한 달 전보다 10%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거의 10%가 떨어지죠. 9%가. 끝난 정당이고 끝난 정권인데 자, 더 심각한 게 리얼미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를 유념하셔 들으셔야 됩니다. 리얼미터는 친정부적이에요. 진보 정권이 나오면은 진보 정권은 우호적이고 보수 정권에서 나오면은 보수 정권은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정당 지지도부터 보죠. 정당 지지도가 폭락을 하죠. 저번 주에 비해서. 더불민주당이 47%에서 50%, 3% 올라가고 국힘은 4%가 떨어져요. 36%에서 32%.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윤석열 지지율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이 완벽하게 바뀌면은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할지 모르겠으나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11월 달에도 국빈 방문한대잖아. 김건희 데리고 화보집 찍으러 영국에 12월 달은 또 미국 간대잖아. 이거 말입니다. 나대면 나댈수록 이제부터는 떨어집니다. 다 끝났어요. 외교 성과? 외교 성과? 외교 업적? 결단력이 있다? 결단력이 있는 게 이렇게 나라를 작살낸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맨날 화보집이나 쫓아다니고 국정을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은 뭣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뭐를 할지 몰라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윤석열 밑에 참모들이 형편없어요. 그 이진복하고 김성규가 뭘 알아?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기가 찬 게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MB 인사들을 몇 명 썼죠. 근데 나쁜 놈들만 쓰는 거야. MB 인사를. MB가 요거도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죽은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줏대도 없고 뭔지도 모르니까 MB계 인사들 악성만 써가지고 MB까지 얻어먹고 MB계들도 또 한 번 망하게 생겼어요. 보수 망하는 건 떠나가지고. 윤석열 국정평가 주배를 보면은 최저치예요. 최저치. 이게 아마 그 윤석열이 그 1년 반 집권하고부터 두 번째로 지지율이 아마 낮을걸요. 두세 번째로. 이거 복구 안 됩니다. 주간 보면 34%, 3.7%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부정은 59.8%에서 62.2%, 약 2% 올라가죠. 최고치를 뽑혀버려, 최고치를. 부정을 최고치를 뽑긴다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일간변화인데요. 그 국힘이 지금 뭐 비대위를 가느냐, 당대표를 뽑고 김기현이 나가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그래서 국민은 그걸 보고 있는데, 국힘 변해라. 국힘 변하기 전에 윤석열 변해라 그러는데, 윤석열을 또 그 김기현에다가 악력을 잡고 김기현을 안 놔준다고, 김기현이 그냥 깜냥도 안 되는 게 대표직 해가지고 총선 이긴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앞으로, 김기현 체제 무너날 때까지 깨질 때까지 오래 안 걸립니다. 그 깨질 때까지 계속 지지율을 뺄 거예요. 일간 변화를 보면은 65.1%야. 일간 변화 부정이. 그리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긍정이 31.4%야. 그러면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나 그 MBS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갤럽은 30% 아래로 뺄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국힘이 윤석열의 사당화가 돼 있고 윤석열이 국정을 갖다가 지금 난맥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다 그러죠. 제왕. 그죠? 국기문란, 국정농단. 그게 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지하는 거고 좋다 이거야. 국기문란, 국정농단 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고, 지지율 오르면 되고,
민심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토탈리 나오는 게 국정 동력의 상실이에요. 이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놈도 국정 동력 상실했다고 제가 조져가지고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거는 뭐 보수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 국정 동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실되고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부를 봐도 얘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과거에 대통령이 하던 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한 번씩 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 민생을 살리려면은 시장 가서 먹방하면 되고, 또 외교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외국에 나와서 말이지 쇼하고 화보집 찍으면 되는 줄 알아. 외국에 나가면 왕따요. 국내에서는 경제는 지금 민생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지 마누라는 그냥 전국 삼천리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화보집 찍기 바쁘고 경제 민생 챙긴다 그러고 국민은 다 압니다. 이 31%도 높아. 지난주 금요일날 윤석열 지지율이 31% 나오죠. 부정은 65% 나오죠. 이러면은 완벽한 레임덕에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국힘에서 도와줘도 안 돼요. 국힘에서 도와줘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국힘 김기현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대표를 구성하고 그거 비대위 가면 안 됩니다. 이젠 비대위 늦었어요. 비대위도 6개월, 1년 전부터 해야 되지. 뭐 선거만 위한 비대위를 국민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쇄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당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깨버려야 돼요, 국힘은. 그리고 윤석열과 완전히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쉽게 말해서 국힘이 윤석열로부터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국힘으로 독립해서 신당을 차리든지 늙은 꼴통들을 데려가든지 친윤을 데려가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야 돼요. 다음 영상에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